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0일입니다. 요즘에 조금 시장이 변해가는 걸 조금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랑 매주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태양광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태양광 시장 자체가. 우리 같이 태양광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외부에서 보기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태양광이 앞으로 좋다는데 너네도 괜찮지? 태양광이 점점 유망해진다던데 너네도 괜찮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쪽 업계로 보면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많이 도태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쪽 업계를 보면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기업들 중에 몸집을 부풀려서 키웠던 회사들 중에 지금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흐르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침체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죠. 침체기가 조금 오면 그 속에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조금 기회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언제나 태양광은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장 속에서 누군가는 성장을 해왔고 계속 꾸준히 그리고 어, 새로운 사업자들은 언제나 나타났다 보니까 지금도 막바지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사기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 영상에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사기꾼들은 언제나 있다 보니까 그게 모두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요. 태양광 산업 속에서 다들 사기꾼이다. 전부 다 사기를 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지역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시는 게 낫겠죠. 이번 주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REC 시장인데요. 이번 주에 2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요일날 29,300원이 나왔다가 지금 3,500원으로 회복을 해놓은 상태고 REC가 변동이 조금 심하다 보니 조금 현물 금액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장을 예의주시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S&P 같은 경우는 93원에 제주도 126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똑같죠. 동일하죠. 동일한 기준이었죠. 시장이 안 좋습니다. 장기거래 계약은 가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익계약 물량이 요번 입찰이 끝난 다음에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중부에서 단독 입찰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카페에 자료를 올려드렸고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자료를 남겨드린 적이 있는데 수정공고에서 중부발전에서 30메가 입찰이 나왔던 건이었고 지금 30메가 입찰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건 이거는 뭐 어차피 전력거래소 거래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소규모 전력 중계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이러한 입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30메가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상반기 입찰 경쟁 입찰이 선정됐던 게 메가 1, 10, 100, 1000, 2000메가 정도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30메가가 또 나왔고 그런데 오늘 8월 20일이죠. 오늘 GS 동해전력에서 REC 판매 사업자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200메가예요. 그런데 중부발전계 발표가 나면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이쪽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기간이 중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그러면 물량이 꽤 많습니다. 상반기 입찰 물량에 별도로 지금 중부발전 물량이랑 동해전력 물량이랑 하면 이것만 해도 벌써 중부발전 거까지 230메가니까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장기 선정 안 되신 분들한테 조금 여유가 풀리는 게 아니냐.
아니면 하반기 입찰에서 물량이 또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흐름들이 우리가 모르는 흐름들이 조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가 REC 금액이 좋아진다라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량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REC가 올라갈 거예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계속 많이 나오지만 금액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사실은 별도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은 앞으로 흐름을 진행하면서 풀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입찰 진행 참여하시는 분들 혹시 업체랑 협의가 안 되셨으면 저희 그 동료가 혹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뭐 얘기를 해주면 입찰 참여나 선정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뭐 매각금 물량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입찰 진행할 것들 문의 주시면 연결을 해드릴게요. 제가 뭐 중간에서 브로커처럼 뭘 떼어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시장이 뭐 예년 같은 경우도 수익계약 물량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사업자들이 모르는 물량들이 계속 조금씩 나왔었고, 그 속에서 뭐 다른 시장을 찾아가곤 했는데, 이번에 나온 물량 같은 경우는 상반기 입찰이 2000메가가 진행이 됐는데 다시 230메가가 진행이 되고, 지금 8월 21일이죠. 요번 달에 장기거래 계약 거의 마감이 돼야 되는데, 상반기 선정되신 분들이 계약이 8월 말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입찰이 진행되는 게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뭐 10월에 공고를 띄워서 12월에 진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물량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흐름을 바뀌어갈지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조금 변화하는 시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게, 요거는 저희 그 후배니까 제가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신성 ENG에서 지금 인버터 제작을 해서 인버터가 출고가 됩니다. 국내에 어떤 기업이 있었죠? 2007년, 8년에 한창 흥했던 기업들, 뭐 다스테크나 헥스파워 시스템이나 국내 그 관급 공사들을 많이 참여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해갔어야 되는데, 사실 2015년, 16년에 중국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뭐 ABB라든가, 아니면 ABB는 뭐 중국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썬그로우라든가, 중국계 기업들 뭐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샤오미 쪽도 있었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갖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인 얘기인데, 저도 예전에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전부 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을 가져오고, 껍데기만 메드 인 코리아라고 만들어 놓고 그게 과연 비싸야 되냐. 중국산보다 변환 효율이 좋지도 않고 내구성도 좋지도 않고 AS도 좋지도 않은데, 무조건 껍데기가 국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좋아야 되느냐, 비싸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신성 ENG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에서도 인버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국내 태양광 시장을 완전히 다 쓸어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보다는 저는 뭐 제가 이쪽에 후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료들이 있어서 이쪽 걸 먼저 띄워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모듈만 가지고 경쟁력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시스템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고, 제조업체들이 돌파구를 많이 찾아가고 있는 계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 ENG뿐만이 아니라 한화에서도 모듈을 거의, 하나가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듈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꽤 높은데, 하나에서 인버터까지 같이 판매를 한다면 모듈 판매를 하는 현장에 인버터를 같이 공급을 한다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중국계 기업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년도, 후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업 흐름이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기존에 모듈을 제조했던 제품 회사들이 시스템을 가져가고, 시스템의 역량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그럼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만 해가지고 성장을 하던 뭐 유명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어디, 충청도에 어디,
전라도에는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디, 그리고 경기도에 어디, 아니면 서울에 어디, 뭐 대구 경북에 어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들은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떻게 쇠퇴해 가는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EPC사들이 그렇게 꾸준히 성장할 만한 성장 기반을 만들지를 못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고, 지금 모듈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인버터까지 전부 다 점유를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가면, 사실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REC 확보하려고 발전사들에 대해서 개별 입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이런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드 페리티가 정말 빨리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허가를 받고 내년도에 뭐 FIT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오래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언제나 기회는 있었습니다. 뭐 REC가 폭락을 해서 틀렸어요, REC가 너무 떨어져서 FIT 금액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것들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판매 금액을 결정을 해놓고 그 금액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공 금액을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언제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양광 산업 분야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이제 노후화된 발전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발전소들의 리파워링이나 아니면 전환 설비에 대한 기준들도 마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내년에는 활성화되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간단하게 태양광 산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입찰 공고가 나온 것들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